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센트릭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담당하고 있는 지정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쪽 개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기본적인 설명과 그리고 이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해서 좀 고객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과거에 이제 샷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영상업계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영상업계에서만 쓰는 툴이냐? 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확장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센트릭이 개발한 IO 툴이라는 툴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툴 같은 경우는 이제 PM들, 이제 영상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PM들이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샷을 등록을 하거나,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샷을 등록하고 이제 납품용 이미지 소스를 이제 좀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대로 렌더를 걸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보통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거나, 물론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셋들을 관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펙트처럼 많은 이펙트도 관리하시고요. 뭐 여기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굉장히 대규모 이펙트들이나 이펙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영상도 있죠. 앞에서 봤던 어셋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합성 전 영상, 그리고 또 합성한 후의 영상, 그리고 각각의 또 여러 가지 샷들, 뭐 소스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각각의 여러 가지 툴들의 또 그 안에 각각의 소스들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일 자체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엑셀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업무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쓰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PM이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M은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일을 할당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아티스트는 그거에 있어서 결과물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가 이렇게 두 명만 있으니까 뭐 제가 PM만 넣어놓긴 했지만 뭐 슈퍼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컨펌을 보는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에 있는 뭐 감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작업자, 지금은 아티스트라고 만들어놨지만 디자이너, 아티스트, 작업자 같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티스트가 만든 작업물이 어떻게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마야로 무언가를 작업을 하거나 뭐 맥스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포토샵이나 어도비,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빠져있지만 C4D나 드크나 그리고 카타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브스텐스나 뭐 이런 것들 안에서 퍼블리시라고, 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블리시라고 하는 플러그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로컬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티스트한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 데스크탑 툴킷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그 데스크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퍼블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 웹에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올라가고, 네, 내부의 저장소에 실제 작업했던 데이터는 내부 저장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죠. 아무래도 저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신뢰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자체에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웹에 누군가가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물 데이터는 내부 저장소에 있고, 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는 트랜스코딩 되어 있는 이미지, 그리고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경로값, 그리고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SaaS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도 결국엔 웹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SaaS인데, SaaS 중에 이렇게 로컬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이제 도입한 회사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스퀘어 에닉스라고 하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EA도 있고요. EA 사례는 조금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스퀘어 에닉스랑. 그리고 한국의 게임사 중에 이제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 FNC 소속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 회사만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이 5개 회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업계와 기타 게임 업계들이 있지만, 5개가 얘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센터 내부에 디자인 파일과, 그리고 그 디자인 파일을 PLM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간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네마틱 위주의 영상들을 제작을 할 때 더 고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A 같은 경우는 어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개발 소스까지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연동해서 지라와 연동하거나 퍼포스랑 연동을 해서,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툴들과 같이 이제 내부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시네마틱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버추얼 아이돌이 있어요. 그 아이돌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제작 과정 등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시간이고요. 지금 이 퀴즈를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품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한번 보죠. 문제는, 그래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퀴즈.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땡땡이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은 워드, 2번은 PPT, 3번은 엑셀, 4번은 팀즈, 5번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잠깐 고민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바로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힌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제품 중 하나가 힌트고요. 근데 4개나 있네요. 정답은 뒤쪽에서 발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어떤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어셋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작하시는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어셋들이 모이게 되면 지금은 제가 3D 작업물 관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꼭 3D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어셋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어셋들을 보관을 하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안에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셋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각의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있는 ABCD 프로젝트에서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로더라고 하는, 아까 퍼블리셔를 보셨잖아요. 그 퍼블리셔 같은 플러그인 형태로
각각의 DCC 툴 안에서 구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툴킷이라는 걸 개발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 DCC 툴, 이제 마야나 맥스 같은 툴 안에서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건 이펙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꽃 같죠? 불들이 있는 카테고리고요. 이 영상 자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선. 그래서 이게 어떤 소스구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내려받아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게 나사에서 쓰는 별들 어셋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획물들, 그리고 또 내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위해서 나사는 이런 별들에 대한 어셋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영상이라든지 각각 컨텐츠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걸 끌어다가 쓰시는 형태로 되어 있죠. 링크 형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DCC 툴, 아까 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더에서 여기 샤크리드라고 나와 있는 건 이게 예전 이름이 샤크리드입니다. 그래서 샤크리드라고 돼 있고 지금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3월 말 정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직은 자료는 샤크리드로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로더 안에서 라이브러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안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바로 불러서 장면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씬이라고 부르죠, 보통 장면을. 씬 안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그 로더에서 불러온 어셋들을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셋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알려줍니다. 브레이크다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어셈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셨을 때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 안에서 하나씩 끌어다가 쓰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데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벤트 데모는 우리 순일 팀장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데모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서버단에서 캐치해서 파이썬으로 추가적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단은 사용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아래에 이 검은 부분에 이벤트 데모는 서버를 실행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상단의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를 변경했을 때 그 태스크 하위에 있는 태스크의 스테이터스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이벤트 데몬이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터스 변경뿐 아니라 샤크리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벤트 데몬이 캐치를 하고 그 이벤트 이후에 추가 동작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사용자가 직접 자유롭게 구성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데몬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 이벤트 데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샤크리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캐치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 데몬을 통해서 캐치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웹훅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순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웹훅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데몬처럼 샤크리드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캐치해가지고 다른 웹 서비스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사이트 내에서 웹훅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UI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Add 웹훅 버튼을 눌러서 웹훅이 연결될 URL을 입력해주고 웹훅이 감지할 프로젝트와 엔티티 그리고 엔티티 필드를 선택해서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벤트 샷그리드 내에서 데브 데이라는 프로젝트의 태스크에서 스테이터스 필드가 변경되었을 때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태스크 스테이터스라는 URL 쪽으로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웹훅 같은 경우는 아까 이벤트 데몬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웹훅은 이제 이 안에 샷그리드 안에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변화하는 어떤 일들을 감지를 하고 그걸 외부로 보내는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M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MI는 액션 메뉴 아이템의 약자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기능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메뉴에 가셔서 AMI를 추가한 다음에 버전 엔티티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우클릭을 실행해서 이 퍼블리시된 데이터를 GLTF 뷰어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AM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퍼블리시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우클릭을 눌러서 AMI를 실행하면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스 코드를 따로 어떻게 보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넣지 않고 웹에서 웹 서버를 구성을 한 다음에 웹에서도 띄울 수 있는 거죠. 네. 웹에서 띄우면 좋겠네요. 일일이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보시는 건 사실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간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쉐이더가 적용이 돼 있는 오브젝트의 외형만 보실 때 조금 유용하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요 3D 뷰어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이제 쭉 보셨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이제 어떤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외부로 보내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내부에 있는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자동화시키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벤트 데몬이라고 했고, 외부로 보내는 걸 웹훅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AMI 액션 메뉴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능들, 기존에 있는 기능이 아닌 어떤 외부에 있는 기능들이나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버튼을 만드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REST API나 파이썬 API로 보통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ST API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시스템에 있는 걸 긁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의 프리미엄 플랜이라는 플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부에 얼마나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사용자들이 빈도 있게 쓸 수 있는지를 팀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어카운트를 팀으로 구분을 해놨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HRD 라고는 하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출퇴근 관리를 하시거나 이제 뭐 휴가를 냈다 라고 하는 ERP에 속해져 있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각각 개개인의 근태를 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사용자는 작업을 할 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결과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의 정보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관리자는 라이센스 사용량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트별, 라이센스 시트별, 팀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개개인의 사용량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출퇴근 기록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PM은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진행 내역과 작업 결과물, 그리고 데일리 체크 포인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외주사 진행 내역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에서 어떤 인사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튜디오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갔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자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근무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R&D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UI로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금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안에 모여진 데이터를 포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있고, 앞에는 별도의 웹페이지가 있어서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만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D에 있고, 요거 또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또 한 번 더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개발, 되게 광범위하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라고 하는 게임사에서 많이 쓰는 이슈 트래커입니다. 저 이슈 트래커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트웍이라고 하는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개발단의 개발 코드와 이슈를 같이 관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저 지라 브릿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비스를 보내고, 보셨을 때 여기 이벤트 데몬이 있죠. 샤크리드에서 이벤트 데몬을 캐치해서 지라 브릿지로 전달을 하고, 그걸 다시 웹훅으로 긁어서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운영하실 수 있게, 요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구성도만 하나 떨렁 있었는데, 지금은 오토데스크에 이제 가이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동하기 쉽게끔 구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시간입니다. 돌아온 퀴즈. 그리고 문제는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우리가 개발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아닌 것은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몬 1번, 그리고 2번이 웹훅, 그리고 3번이 액션 메뉴 아이템, 4번이 이벤트 메뉴 아이템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다 영문 이름이라서. 한번 정답을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정답 확인은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개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브레이크를 하고, 약간 다른 화면도 좀 보면서 눈도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O 툴이고요. 이 IO 툴은 아이센트릭이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센트릭이 개발을 했고, 보통 영상업계, 애니메이션 업계, 그리고 뭐 버추얼 프로덕션 업계 쪽에서 쓸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는 인아웃의 약자고요. 인아웃을 도와주는 툴이라고 해서 IO 툴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간단하게 구성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최순일 팀장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편집실에서 각 데이터들이 FTP 등을 통해서 내부 저장소로 입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 PM 분들이 IOT를 실행하셔서 IOT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가 입고된 폴더를 지정하시고, 각 샵별로 데이터들을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렌더 요청을 하시면은 렌더팜으로 해당 명령을 전송하게 되고요. 각 렌더팜에서는 각 샵들 폴더 규칙에 맞게 플레이트들을 배치시키고,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서버에 해당 샵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창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데스크탑이라는 앱 화면이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IO 매니저라는 실행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 매니저를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UI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IO 툴 매니저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렌더 세팅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페이지에서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필드를 생성하여 그 해당 필드들의 데이터들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이미지 시퀀스 파일을 배치할지 또는 MOV를 배치할지 JPG를 배치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서 배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ASYS 컬러 스페이스를 적용할지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YS 뿐 아니라 기본적인 누크의 컬러 스페이스와 연동하여 기본적인 컬러 스페이스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MOV 배치 시에 FPS 옵션 또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어떤 코덱을 사용할지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오픈 버튼을 누르셔서 플레이트가 입고된 폴더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별로 아래 표에 나열하게 되어 있고요. 시퀀스란에 해당 플레이트가 연결될 시퀀스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샷 네임에도 해당 시퀀스가 연결될 샷 이름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타입은 해당 플레이트가 메인 플레이트인지 또는 소스 플레이트인지 이런 소 분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샷의 동일한 타입의 버전이 몇 번째 버전인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밸리데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최신 버전의 숫자로 입력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전 디스크립션에는 해당 플레이트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에 업로드된 후 버전에 추가적으로 입력할 내용들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카메라 모델이나 카메라 렌즈 사이즈 등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시면은 해당 샷의 필드에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임 기능을 제공해서 프레임 핸들을 조절해서 첫 번째 프레임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첫 번째 5개의 프레임을 올리지 않고 자르고 업로드하는 프레임 오프셋 기능이 또한 있고요. 그 다음에 리타임 스피드를 2배로 조절하게 되면은 듀레이션이 절반으로 리타임 돼서 2배속으로 업로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데이터들이 업로드될 샷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고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 샷별로 데이터들을 입력한 후에 렌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드라인으로 답이 전송되어서 렌더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량의 샷들을 업로드해야 할 경우에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엑셀로 익스포트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엑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현재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엑셀 런 엑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엑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엑셀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동 입력을 사용하신 후에 엑셀 파일을 저장하시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서 저장한 내용이 바로 블러드 오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씬을 만들고 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업로드하고 그리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일단 올리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확장하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는 앞에서 저희가 계속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내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트라고 하는 영역들을 관리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르자에도 한번 보면 포르자 게임도 개발을 할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어셋들이 있었어요. 이게 자동차 사진만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 차들도 많긴 한데 차의 각각의 타이어, 그리고 튜닝 파츠, 색깔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성을 하거나 담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엑셀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엑셀로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엑셀 파일 자체가 기가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엑셀이 열리는 것만 몇십 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땐 샷건이었어요. 이름이 3번 바뀌었는데 샷건 샷그리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샷건 시절에 이렇게 포르자는 도입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칠 수 있었고, 아티스트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리소스들이 자꾸 이 엑셀 파일에 기입하는 데 리소스를 쓰는 것들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포르자 굉장히 게임 좋은데 점점 발전되고 디테일하고 리얼한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퀘어 에닉스의 이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6 버전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시네마틱이 좋아요. 근데 확실히 뭐 한국 게임이 요즘에는 더 재밌지만 일본 게임사들이 부러운 점은 IP 하나를 되게 오랫동안 쓴다는 거죠. 파이널 판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포켓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IP로. 근데 그게 IP가 가지고 있는 힘도 대단할 수 있어요. 대단할 수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를 잘 하는, 그리고 그걸 과거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꺼내서 디벨롭하거나 볼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IP들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네마틱을 좀 더 고퀄리티로 만들고 싶어서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게임들을 보면 뭐 디아블로도 그랬었고 디아블로 4 나온 지 좀 됐긴 했지만 시네마틱이 엄청났죠. 블리자드의 시네마틱은 과거부터 굉장히 대단했는데 마찬가지로 블리자드의 시네마틱 팀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의 관리, 그거에 대한 수정, 그리고 컨펌 단계가 생각보다 엄격해지는 거죠. 사실 이런 툴을 쓰면. 그렇게 되면서 어셋들도 관리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소스들이 언제 완료가 되고 외주에서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네마틱을 만들 수 있었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데브옵스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브가 개발이고 그리고 옵스가 오퍼레이트입니다.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한 번에 해야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죠. 네. 반복적인 작업을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팀원 모두가 알 수 있는 곳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나 이슈가 있을 때 역시 모두 다 알아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있고요.
아트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금 이런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 개발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이 있는데 게임 회사라고 하셨을 때요. 있는데 우리는 아트는 관리 안 해요. 뭐 양쪽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쪽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트웍조차도 개발의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 개발의 영역 중에 있는 것들을 기존의 툴들이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오토데스크의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통해서 관리하시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전환이 될 거고요. 살펴보면 이제 데드라인이 축소가 되고 관리 효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평가랑 개선을 하실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 정립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쉬워지고 작업물이 어디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출시 목표 미달됐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관리자가 꼼꼼하게 이 프로젝트 구석구석을 알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 퀴즈 아까 열심히 풀어주셔가지고 그 퀴즈의 정답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번 문제랑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각각 한 명씩 가장 빠르게 말씀해 주신 분들 드릴 거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땡땡이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를 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엑셀이요. 엑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1번은 하영킴님 축하드립니다. 하영킴님이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어서 2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의 개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 라는 얘기였는데 1번이 이벤트 데몬이었고 2번이 웹훅, 그리고 3번이 액션 메뉴 아이템 AMI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벤트 메뉴 아이템은 없습니다. 네, 3번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네요. 4번이 정답이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은 김택조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상품은 저희 쪽 마케팅에서 연락드린 다음에 아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 관련해서 저희가 Q&A를 받을 건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게 이제 뭐 타이핑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 있는데 업계 동향은 확실히 뭐 이제 뭐 마야나 맥스 쪽 동향을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VFX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9% 정도가 지금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니메이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게임 어셋 관련해서도 거의 이제 막 도입을 검토하시고 있죠. 대형 게임사들은. 근데 확실히 저희가 사례를,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쪽은 거의 뭐 당연하다시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스퀘어 에닉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엑셀로 관리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그런 영상 업계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도 타임라인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타임라인에 맞춘 결과물은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이 아니더라도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동향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빅데이터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샷그리드 관련 교육이나 강의 제공도 생겼으면 합니다. 예정된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기초 웨비나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연락처가 나오고 아니면 아이센트릭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해드려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도입을 해주시면 사실 그런 프로세서들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꼭 도입을 안 하더라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도 연락 주셔도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견적 산출 및 매니징 파트를 위한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게 있는데 이 견적 산출에 있어서는 별도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힘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아까 기한을 설정을 했잖아요. 웨비나 내에서 완료일을 설정을 했어요.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타임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일을 설정할 수 있게끔 표가 한번 보였을 텐데 그 표에서 보면 비딩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딩. 그래서 그 비딩이라는 표가 하나가 있고 실제 작업자들이 그러면은 뭐 5일짜리 일을 제가 할당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럼 저는 4일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5일이 아니라 6일이 걸릴 것 같아요. 라는 걸 기록을 할 수 있고 기록한 뒤에 자기가 실제로 작업한 시간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가하게 된 결과를 가지고 원래 기한, 그리고 실제 작업한 날짜, 그리고 그때 작업자가 얘기했던 시간을 비교를 해서 이제 전체 스튜디오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실제로 걸렸고 실제 계획했던 건 얼마 정도가 된다라는 식의 통계를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이런 것들을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웹 포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정보들을 한눈에 몰아볼 수 있게끔 뭐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견적을 내시거나 프로젝트 전체 소모되어 있는 것과 결과물들을 보존하시거나 하는데 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질문은 없네요. 그러면 네,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일단 저희가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전은 실제로 뭔가 개발을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걸 뭐 PPT나 워드나 간단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6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당선이 되신 분에게 1등이 아이폰 프로 그리고 2등이 델 모니터, 3등이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로 개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거를 작성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찍어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요거 끝나고 QR코드 놓쳤다고 하시면 아이센트릭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업무 프로세서가 스타일이 이런데 플로우 프로덕션 트래킹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 녹여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정환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트릭 최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